1980년대부터 산업 현장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신해온 로봇. 이후 급속한 IT 기술의 발달로 로봇은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지능형 로봇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청소, 안내, 오락등의 도우미 로봇에서 자율적인 판단으로 대화가 가능한 감성 로봇까지 지능형 로봇은 우리 생활에 성큼 다가서 있다. 고령화 저출산 시대를 맞아 차세대 국가 성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로봇. 로봇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에서는 기술 개발과 로봇 상용화를 위한 많은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세계 3위의 로봇 기술 보유국인 한국 로봇 산업의 현주소를 통해 RP 강국 코리아를 꿈꾸는 우리 로봇의 가능성과 과제들을 살펴본다. 네, 세계 로봇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프로젝트는 이미 시동이 걸렸습니다. 차세대 기계 산업의 꽃이라 불리는 로봇.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력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이 로봇을 자동차 산업의 뒤를 이을 21세기 성장 동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KBS 생방송 시사중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자리하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과학기술원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센터의 오준호 박사 나와 계십니다. 네, 그리고 산업자원부 지능로봇사업단 고경철 기술위원장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고경철 위원장님, 네. 로봇 산업이 자동차 산업을 대체할 21세기 성장 원동력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그만큼 산업적인 가치가 크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로봇 하면 미래 첨단 기술이라는 어떤 상상 속의 이미지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의 이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데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 저희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오는 2020년경이면 1조 4천억 달러 규모로 추정이 되고 1조 4천억 달러요? 예, 그렇습니다. 단순한 기능의 로봇 하나만으로도 수천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량 그 부품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거대 산업으로 성장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차세대 국가 산업으로서 막대한 수익과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세계 로봇 산업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위치, 현재라고 할까요? 그 위상은 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본, 미국 선진 로봇 강국이 현재 한 5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불과 한 20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그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그 로봇 기술들이 개발되어서 현재는 시장 규모 면에서는 한 6위, 그리고 사용 대수 면에서는 5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자동차, 반도체 분야에 제조업용 로봇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네. 기술적인 면에서 로봇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통합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네. 2005년 현재 로봇 제품을 제조하거나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10여 개의 대기업과 100여 개의 중소벤처기업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 기간에 비해서는 빠른 성장을 해온 것 같은데요. 오준호 박사님, 세계 시장에서 보다 큰 경쟁력 차지하기 위해서 주로 어떤 로봇들을 개발하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은 이제 그 로봇이 산업용 로봇 시대에서 이제 그 지능용 로봇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직 지능용 로봇 시장은 열린 건 아니고요. 아직 미래 열릴 시장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시장 수용이 용이한 부분, 예를 들면 뭐 청소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자를 위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의료용이라든가 하는 이런 그 인간 생활을 보조하는 부분의 로봇에 대한 연구가 아마 먼저 결실을 맺을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전부 다 그 지능화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그 IT 기술의 인프라 이걸 활용해서 축적된 인프라를 이용해서 지능형 로봇, 네트워크 기반이라든가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지능형 로봇이라면 우리나라가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총합체 대한민국 대표 지능형 로봇들을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지능형 로봇 산업이 성공할 경우에요.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저희가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앞에서 오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많은 분야의 이제 기술들이 융복합화되면서 그 하나의 제품으로 형성되는
그러한 그 일종의 기술 집약적 산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IT 분야에 가까운 그런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이런 이제 노동력을 대체하고 특히 이제 우리 복지 향상의 대안으로서 하나의 대안으로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진호 박사님, 뭐 이렇게 좋은 희망찬 장밋빛 소식들을 많이 들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뭐 어떤 그 아직 그 세계 그 로봇 그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수준이라든지 어떤 부품의 어떤 국산화 문제라든지 냉철하게 찾아보면 어떤 과제나 이런 것들 생각할 것들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로봇 시장이라는 것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확보된 열려있는 시장이 아니고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기술 수준 이 정도의 수준의 로봇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비해서 로봇 기술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기술 수준이 아직 거기에 미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본격적인 시장이 열릴 때까지는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먼저 하나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 선진국 입장에서 50년 혹은 그 이상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걸쳐서 시스템에 관한 로봇 시스템에 관한 기술이 축적돼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늦은 후발 국가에 속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기본적인 후발주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젠 그 사람들도 선진국도 우리가 똑같이 기술 개발해서 시장을 개척해야 될 똑같은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 시점에서 연구를 시작하면 그들과 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면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기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홍철 위원장님,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로봇 기술 특허를 얼마나 지금 보유하고 있나요? 네. 현재 2005년 12월을 기준으로 국가별 특허 보유 비중을 살펴보면 일본이 전체의 46%를 차지하는 그 독보적인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반 정도를 일본이 갖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서 17%의 자리를 비중을 차지하는 그러한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지 않군요. 17% 284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기술 수준의 격차는 앞으로 우리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그 기술 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된다면 앞으로 5년 내에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 앞에 계신 오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러한 앞선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러한 현재의 수준으로 봤을 때 이러한 가능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네. 고 위원장님, 이 로봇이 더 발전하고 또 상용화까지 되려면은 시장과 연계해야 더 빨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과의 연계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는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시장을 초기에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이제 많은 기업체의 참여와 함께 국가적인 기관 그리고 학교 다 같이 협력하면서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로봇 산업에 주력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의 로봇 기술력을 쫓기 위해 애쓰는 나라들이 또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 2, 1, go. 지금 이제 보면 유럽의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운전하는 로봇, 이제 바꾸는 로봇,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유럽은 기본적으로 지금 영국도 나오고 있는데 전통적인 기계 및 시스템 산업이 발전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인공지능 아주 이런 첨단 쪽보다 지금은 좀 더 기계 시스템에 가까운 쪽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손가락 나오고 있지만 전체 우리나라 일본 같이 풀스케일 휴머노이드 로봇보다도 되게 부분적인 아주 고기능적인 부분들 이런 데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들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베이징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네. 아주 그 세계를 놀라게 할 로봇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소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통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초 로봇 기술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서 네. 맹렬히 첨단 쪽으로 추격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요, 예. 유럽이나 이 중국의 성장 속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일단 유럽하고 중국 비교하기 힘들고요. 유럽 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고 네. 유럽 같은 기술로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투자를 통해서 따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 로봇 선진국 미국과 일본도 이 지능형 로봇을 21세기 중점 산업으로 선정하고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로봇 산업은 국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산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항공, 우주, 군사 관련 로봇 연구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첨단 로봇들은 뛰어난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뢰 제거나 폭발물 제거와 같이 목숨을 담보로 한 현장에 투입되는 극한형 로봇 역시 이제 미국에서는 상용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은 의료용 로봇, 재활용 로봇 등 복지 관련 서비스 로봇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그 성과의 하나로 사람의 손보다 정교하고 떨림이 없어서 심장 수술까지 가능하다는 수술 로봇 다빈치를 들 수 있다. 이 로봇은 1cm도 안 되는 구멍을 통해 환자의 몸속으로 들어가 최소한의 절개로 시술하기 때문에 출혈이나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MIT 공대의 인공지능 연구실. 이곳에서는 로봇 연구의 기초 기술이 되는 전기, 전자, 항공, 우주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수 인력 확보는 물론이고 연구비 총액도 일본의 10배 수준이다. 미국 로봇 기술의 원천은 이러한 기초 과학의 튼튼한 뒷받침이 있어서 가능했다. 미국은 이러한 연구 토대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지능형 서비스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5년 12월) 동경의 한 박람회장. 세계 각국의 최신 로봇들이 한자리에 모인 전시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 일본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차세대 지능형 서비스 로봇들을 선보였다. 차세대 지능형 로봇은 청소, 안내, 경비, 보육 등을 담당하는 로봇 등 일본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네도가 선정한 5개 분야의 로봇들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가 2015년에는 1조엔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네, 고 위원장님, 그 미국과 일본 로봇 산업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미국은 아주 그 기초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꾸준한 연구 개발 기반이 잘 되어 있고요. 네. 일본의 경우에는 해마다 로봇엑스라는 전시회를 통해서 매우 혁신적인 제품들을 소개해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면 이런 원천 과학 기술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새로운 그 로봇 응용 제품을 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로봇 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들이 많을 텐데요. 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물론 있어야겠죠.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후발 주자라는 걸 네.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라도 꾸준하게 투자가 있어야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것이 시장에 아직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한 결과를 원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지원이 연속되다 끊겼다 하는 것보다는 꾸준한 지원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고 위원장님, 우리가 고가의 로봇을 상용화한다는 게는 아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어떤 대책들이 좀 더 보완이 돼야 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사실 이 로봇 관련 기업에 갖고 있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초기에 우리 휴대폰이 10년 전에 그러했듯이 네. 초기에는 좀 비용이 비싸고 고가이더라도 네. 그 초기 사용자의 어떤 기대 수준을 만족할 수만 있다면은 네. 새로운 시장을 열었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로봇도 초기에 어떤 킬러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이 소비자가 만족하는 어떤 기대 수준을 제공할 수만 있다면 네. 그 비용의 문제는 양산과 그리고 부품 기술의 발전으로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정부가 오는 2013년에 세계 3대 지능형 로봇 기술 강국이 되는 것을 비전으로 삼았거든요. 네. 그 비전에 대한 육성책을 마련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네. 산업자원부를 주무부처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 정부의 차원에서 로봇을 산업적 육성을 하고 그 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지난 12월 13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국가적 육성 정책으로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전략을 수립해서 그 기술 개발,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 시장 창출을 위한 시범 사업, 그다음에 지역 혁신을 통한 클러스터 구축 등 대대적인 정비와 함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앞으로 10년간 집중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다양한 지원책들이 모두 실효를 거둬서 2013년에 목표했던 세계 로봇 강국 3위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두 분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는 이 지능형 로봇을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한 지 3년째 되는 해로서 이 로봇들이 본격적으로 대중 속에 파고드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재난 극복 로봇도 있다고 하고요.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사회 안전 로봇도 개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정말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